네, 오늘 강의는요, 진짜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네이버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수익화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죠? 네, 블로그였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수익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안 되는지,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를 갖다가 이 아이디는 정말 좋은 아이디다, 나쁜 아이디다 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네이버 이제 대행사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광고를 받고 그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인들이 지금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는 약간 어렵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블로그를 꾸준하게 내가 만약에 글을 써본 분들이라면 가능하지만은 블로그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배워서 이제 수익화 시킨다는 부분들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챌린지든 어떤 글을 써서 개수를 늘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벌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레퍼런스, 그리고 제가 카페 운영하는 방법, 및 광고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로그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뭐라고요? 블로그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뭐라고요? 네이버 아이디. 글자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보시면 7번 누르시면 됩니다. 7번. 7번. 누르기 싫으면 8번. 누르기 싫으면 9번. 네, 7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뭐라고요? 네이버 아이디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아이디 생성 연도입니다. 자,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아이디 생성 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노출 확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노출 확인 테스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블로그 글을 써갖고서 제목을 복사하면 어떻게 했죠? 네이버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서 글이 노출이 되면은 이 블로그는 우리가 노출이 되는 블로그다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 저랑 썼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송실대학교 태스크스테이션 블로그 강의 박덕훈 강사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참여했죠. 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만 1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만. 우리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 검색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떴죠? 오, 많이 떴네요. 다른 분들도. 제 글도 떴고, 많은 분들이 글이 떴죠? 그렇죠?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이 되는 걸 뭐라고 했죠?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네, 나가! 네, 나가세요, 그냥. 아, 필요 없어. 아, 돈 안 받아.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이해 가신 분들만 4번. 솔직하게 누르세요. 4번. 제가 안 쫓아낼 겁니다, 선생님. 안 가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3번 누르세요. 3번. 난 이해가 갔다 4번. 이해 안 갔다 3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노출 확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가 나왔었죠? 한 번 더 반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뭐였죠? 이 블로그 프로필 있죠? 프로필. 프로필 기억나시나요? 프로필? 프로필을 누르고 뭐 같죠? 블로그 히스토리 있죠? 히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대표님들? 히스토리 띡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네이버 아이디 내가 가입했을 때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몇 년도에 가입했죠? 2004년도 2월 24일 날. 우리 대표님도 한번 화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내 아이디는 몇 년도에 생성됐다를 갖다가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블로그 가서 프로필 있죠? 프로필. 프로필을 클릭. 첫 번째로 프로필 클릭. 두 번째로 뭐 했었죠? 블로그 히스토리입니다. 블로그 히스토리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뭐 했었죠? 밑으로 쭉 내리면은 내 아이디 생성 연도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2006년도 우리 연재 사장님은 2011년도고요. 임정현 사장님 2006년도. 다른 분들은 혹시 그 쌩까고 있을까요?
좀 해보세요. 우리 대표님들. 네, 2009년도 이선호 대표님. 네. 네, 2005년도, 2008년도 또 우리 정효진 대표님, 흑석 대표님, 우리 김연아 대표님. 아, 운전하고 계시다고 했죠? 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 생성연도가 있고, 자, 생성연도를 갖다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생성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출이 잘 됩니다. 아, 비공개로 해놨는데 안 되니까. 비공개로 했을 때 안 돼요. 다시 그 쓰시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최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만든 아이디 있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 아이디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두 달밖에 안 됐다는 것들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글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노출이 잘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이해가 있을까요? 자,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 아이디 생성 연도와 노출 확인 테스트. 노출 확인 테스트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블로그에 이제 글쓰기를 누르시죠. 블로그 글쓰기를 눌러갖고서 그 제목 있죠, 제목. 블로그 제목을 갖다가 제가 몇 글자 정도 쓰라고 했죠? 12자 이상. 블로그 제목을 남들과 다르게 만든다입니다. 자, 기억하실까요? 몇 자라고요? 12자 이상의 제목을 갖다가 블로그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기를 씁니다. 일기 작성. 그리고 뭐 하죠? 미라클 모닝. 그리고 뭐 하죠? 커피 마셨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일기 작성하는 거는 왜 노출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일기는 나만의 글을 쓰기 때문에 제목이라던가 키워드가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쓰고 제목이 짧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이랑 뭐 있죠? 시간이랑 뭐 적죠, 우리가? 대충 내가 한 일 적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좀 짧아요. 내가 메가커피에서, 좀 그렇게 하는 말하면 좀 그러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었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럼 내용이 좀 짧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거 쓸 때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 우리가 그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었죠? 숭실대학교 맛집. 기억나시나요, 대표님들? 자, 숭실대학교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럼 이 키워드 그대로 이 숭실대학교 맛집만 쓴 블로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1번이고요. 있다가 2번입니다. 없죠? 숭실대학교 맛집 뒤에다가 뭐 존맛탱, 든든한 식사 제공 이런 게 뒤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키워드가 중복이 안 되고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글자 수를 조금 늘려주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그래야지 노출이 어떻게 된다? 잘 된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써야죠? 12자 이상 남들과 제목을 다르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장 많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목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 여기까지 동의하실까요, 대표님들? 내가 이렇게 안 써봤기 때문에 제목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많이 쓰다 보면은 이 내용들의 어떤 형틀이라든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창의성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남의 글들을 많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런 창의성이 발휘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남들 걸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뭐 은근히 자주 찾게 되는 식당.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스트레스 풀기, 뭐 예를 들면 돈가스 뭐뭐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제목들을 많이 봐서 내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는데 테스트가 되고 아이디가 오래되면 될수록 노출의 기준은 이겁니다. 바로 글 개수입니다. 글 개수. 뭐라고요? 여러분들 총 글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많을수록 노출이 잘 될까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비공개 글 있죠. 비공개 글. 비공개 글, 공개 글 포함입니다. 비공개 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내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숨기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비공개 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공개한 글들은 여기 이제 숨어 있을 텐데, 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거 비공개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바로 비공개 글입니다. 이런 것들 보이시죠? 비공개 글, 비공개 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비공개 글인 겁니다. 이거는 비공개 글 공개를 풀려면은 글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클릭을 누르시고요. 클릭을 누르고 글 내용에서 글 설정 변경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비공개로 되어 있죠. 요거를 전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게 노출되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공개 글도 어떻게 된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글 개수로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가 1번이고요. 안 된다가 2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제가 연락이 귀찮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채팅창에 남기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글과 비공개글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이게 글이 노출이 되는데 빈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이거는 대행사에서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대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저희는 블로그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수익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낚싯대를 많은 곳에 던질 수가 있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낚싯대를 바닷가에 가서 2개 갖고 온 사람이랑 20개 갖고 온 사람이랑 어떻죠? 물고기 잡는 횟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좋은데 네이버 아이디는 이제는 형성될 수 있는 개수가 아이디 생성 개수 있죠? 개수가 2개 정도에서 이제는 3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2개에서 3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 개수가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네이버 아이디는 한 2개밖에 없다,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네이버 아이디를 우리가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PC라던가 모바일로 하셔도 괜찮은데 네이버 아이디 찾는 방법은 PC와 모바일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낚싯대 개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회원가입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이디 비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이디를 누르시고요. 요거는 뭐 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네이버 아이디 찾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모바일로도 되고요. PC로도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아이디라고 보이시죠, 대표님들? 지금 혹시 빠른가요? 빠르지 않다고 좀 안 빠르죠?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이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정말 힘들어요.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내 개인정보 있죠?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눌러서 인증번호를 먼저 받습니다. 지금 인증번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번호가 왔고요. 인증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번호를 눌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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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들. 자, 네이버 아이디 찾기에서 이 번호를 갖다가 인증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네. 아이고, 아이고. 4, 3, 3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보이시나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아이디를 찾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제가 좀 사례가 하나 있다라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가 4개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아이디가 없으면 누구 거를 갖다가 하실 수 있죠? 우리 남편, 애들 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 아이디는 네이버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메일을 쓰지 블로그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가 1번이고요. 안 쓴다가 2번입니다. 블로그를 99%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까지도 우리가 같이 운영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수익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되었으면 1번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됐다, 거지 같다 하시는 분들은 4번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죽어! 하고. 네, 이거는 유료 강의 때 하는 건데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잘 들으셔갖고 제가 많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첫 번째로는 아이디를 갖다가 먼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글을 쌓고 그다음 뭘 하라고요? 맞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노출 확인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제 2015년 이전에 있었던 아이디 중에서 2015년 이전에 글이 20개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가치가 지금 아이디 한 개당 가격이 한 500에서 800 정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시가입니다. 그리고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비용을 갖다가 바꿔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스크롤바를 지금 올려봤는데 2008년, 뭐 2009년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가 있었죠. 이 아이디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출의 빈도도 굉장히 빨리빨리 제가 높일 수 있는 게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글들이 있죠. 이런 글들을 쌓아서 비공개 처리를 해도 되고요. 노출 빈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진짜로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으로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혹시 질문 없을까요? 이 중간에? 강의는 저희가 저기요. 네, 새로 저기요.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그 블로그 간단히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블로그 지금 운영하는 오늘 방법이요? 블로그 우리 글 쓰는 방법 네. 우리 지난번 정규 시간 때 하셨던 거 네. 간단히 그 모바일에서도 그 글쓰기. 사진이랑 쓰는 거 한 글쓰기. 번만 다시 한번 네네. 그것 네, 우선은 뭐 지금은 아니어도 글쓰기를 되는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 하시는 것보다는 PC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오늘은 모바일 버전 얘기 안 할 거고요. PC 버전으로 하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우선 모바일 버전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 앱 설치하셨나요? 네이버 블로그 앱? 네이버 블로그 앱 설치하신 분들만 1번 눌러주시고요. 설치 안 하신 분들은 2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하신 분들. 자, 이거는 지금 우선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모먼트가 나올 거고, 이제 글쓰기가 있을 건데, 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갖다가,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칸이 있죠, 요거. 요 칸을 누르시고,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들 화면이 조금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밑에 쪽에 뭐가 있냐면은 점이 3개가 있어요. 점 3개. 이거는 PC 모바일 버전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밑에서 이제 마이크가 모양이 있어요. 마이크 모양. 그걸로 해서 포스팅을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PC에서 글을 쓰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보여드렸던 이미 나와 있는 블로그를 갖다가 우리가 재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때 헌혈의 집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헌혈의 집? 헌혈의 집. 피 뽑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보이세요? 블로그. 블로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식 블로그입니다. 뭐라고요? 공식 블로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블로그 탭을 띡
누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프롤로그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누르세요. 블로그 탭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리게 되면은 이 사람 밑에 뭐가 있냐면요. 프로필이 있고 카테고리 보이시나요? 카테고리. 여기에서 우리가 글수록거리를 찾는 겁니다. 건강정보 및 생활정보를 갖다가 대부분 다 쓰세요. 어떤 블로그들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런 공식 블로그 보이시나요? 공식 블로그들은 홍보글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네, 우리가 이 정보를 갖다가 비슷하게 좀 써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 정보가 있죠. 들어갔더니 글이 몇 개인지를 한번 볼게요. 몇 개죠, 우리 대표님들? 몇 개죠? 184개의 글이 있죠. 그쵸?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목록 열기 띵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30줄 보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록 열기에 30줄 보기. 이 중에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고요. 쓰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단어는 뭘까요? 이런 것들. 뭐라고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이 글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과 제목에도 넣으시면 안 된다. 뭐라고요? 코로나라던가 어떤 정치 이슈적인 부분들은 본문과 제목에도 넣으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이제 서두에 그렇게 적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요? 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시죠? 라고 적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 내용에도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들은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은 저희가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글을 적었더니 방문자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수정을 해서 저희가 비공개 처리로 받고 제목을 바꿨더니 다시 중과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었냐고 봤더니 네이버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들이 바로 이런 키워드입니다. 어떤 키워드? 정치 관련 이슈라던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질병,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맞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되면은 잘 뜨던 블로그들도 잘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라던가 본문에 이런 걸 넣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넣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좀 고급 정보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4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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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한 3분 눌렀네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글을 찾으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알만한 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에 있는 글들이 있죠. 그때 제가 뭐를 예시를 드렸죠? 맞습니다. 블루베리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피부, 여드름 부위별, 뭐 예를 들면은 낮아진 면역력이라던가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열감기 뭐 이런 거 있죠. 겨드랑, 악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스팅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쉬운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뭐 클릭했었죠? 건강정보 클릭을 했었죠. 근데 건강정보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생활정보는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생활정보가 오히려 더 홀싱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여기 50줄 보기를 30줄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죠. 여름철, 뭐 휴가, 그리고 휴양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있죠.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알아두면은 치과, 연령, 건강, 뭐 혜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우리 대표님도 혹시 치과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보험 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영양제 잘 고르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여행 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3.1절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체온 유지 방법이라던가 여름철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런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고
유입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건강에 관련된 이슈라던가 메디컬 쪽에 있는 주식들이라던가 산업 전체가 그쪽으로 분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이 총 몇 개였죠? 대표님들 보이시나요? 몇 개? 1145개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글을 골라서 쓰는 겁니다. 이 글을 갖다가 쓸 때는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표님들? 자, 요걸 누르고요. 블로그 앞에다가 뭐 하라고 했죠? M점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크롬 창은 여러 개를 갖다 열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닫고서 소창이 있죠? 이 부분 말고 위쪽을 잡고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 부분들을 끝에를 잡고 화살 표시가 보이니까 닿은 다음에 왼쪽으로 쭉 줄여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가 됐죠, 우리 대표님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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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대표님들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네. 덕훈이가 그럼 서울에요. 자, 그래서 모바일 버전으로 한 다음에 이 화면을 살짝 줄여주고요. 모니터마다 크기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글쓰기 보이시죠? 글쓰기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안 줄여지니까 왼쪽으로 살짝 들여보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뭐죠? 우리 대표님들? 가을철, 등산, 효과 및 부의, 사항. 이게 대충 키워드죠. 좀 길다고 치지만은 이 뒤쪽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변형 쓰는 거 주의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고 이 키워드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서 이 사람과의 포스팅을 할 때 우리가 글을 쓰고 사진을 넣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네, 먼저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포스팅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글을 먼저 작성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글에 맞는 사진을 찾다가 하루가 가요. 대표님께서 바나나의 효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마트에 가서 바나나 사진을 찍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먼저 넣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진을 먼저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글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감 보이시나요? 글감. 자, 글감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나무들에 관련된 이걸 뭐라 해요? 가을이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검색하면 여기에 가을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이렇게 클릭을 눌러주는 겁니다. 자, 글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클릭을 눌러줍니다. 너무 위쪽에만 하면은 사진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도 눌러줘요. 사진을 제가 몇 장 넣어준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5장에서 한 6장 정도를 넣어주고 이 출처를 갖다가 제가 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출처를 왜 빼도 된다고 했죠? 무료 이미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여주셔도 된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대표님들만 3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3번. 네, 이렇게 해서 5장이 들어간 다음에 이 사이사이마다 저희가 어떻게 하죠? 네, 글을 쓰는 건데 5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쓸 때는 가운데 정렬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가운데 정렬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쓸 때는 12자 내외로 포스팅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포스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에서 16 사이즈를 하는데 우리가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PC와 글이 좀 다르죠. 보는 빈도가. 그렇지 않나요? 네, 가독성을 높이고
얘를 만약에 가운데로 정렬을 한다게 된다라고 하면은 PC로 봤을 때와 모바일로 봤을 때가 보기가 편하겠죠. 이래서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은 옆으로 쭉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가운데 정렬해서 이렇게 끊어쓰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양도 늘려 보이고 많아 보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5줄 정도로 적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을 때 띄어쓰기 포함해서 몇 글자라고요? 몇 글자라고요? 12자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네, 12자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이 부분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대표님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더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또 하나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말씀드렸던 네이버 공식 블로그였습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자,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학교라던가 어떤 큰 단체가 이런 포스팅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블로그에 들어가고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생활 관련된 정보 글들을 갖다가 적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쓰는데 글 소재거리들을 그렇게 많이 안 찾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 블로그들 잘 찾아보시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포스팅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파주 시청 한번 가볼까요? 자,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프롤로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 타입으로. 그러면 프롤로그 타입은 이런 모양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썸네일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아니, 블로그로 바꿔주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카테고리 보이시죠?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에 가셔서 뭐 여행 정보라든가 서포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위주로 써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생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들?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찾으시면 돼요. 다른 것들. 포항시 한번 가볼까요? 포항시 블로그에서 자, 얘도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고 어떻게 하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도 뭐가 있죠? 뭐 포항시 소셜 플레이라던가 뭐 주요 정보도 나와 있지만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생활체육이라던가 포항의 맛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글들을 갖다가 포스팅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클릭하다 보면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곳 더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데일리 라이프라고.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웃이 혹시 100만 명 있는 이웃 본 적 있으신가요? 100만 명?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시리즈를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미, 패션, 푸드 같은 거 있죠. 푸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안에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으로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더보기. 목차라고 하겠습니다. 더보기 보이세요? 대표님들? 보이면 1번 누르시고요. 안 보이면 2번 누르시면 됩니다. 1번. 네, 1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채팅창에 똑 남기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보이세요? 이 더보기. 우리 세호 형님, 세범 형님, 더보기 보이시죠? 네, 요겁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글이 1385개의 글이 있죠. 여기 있는 글을 갖다가 우리가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링크도 우리 대표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블로그와 공식 포스트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게 가장 편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글감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네,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이해 안 갔으면 2번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달라 하시면 3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이 나올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다 모르는데 안다고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 모르는데 아시다고 하면 어떡해요? 똑바로 그냥 또 얘기하셔도 된다니까요, 오늘은. 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돈을 버는 블로그 돈 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블로그를 갖다가 검증하는 방법은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디와 노출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돈 버는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갖다가 왜 돈을 벌 수가 있냐면은 아직까지도 네이버를 신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지금 네이버 다 쓰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건데 검색의 빈도에 따라서 내가 파는 상품에 따라서 블로그에다가 뭘 올릴 수 있냐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안에서 네이버 톡톡이란 걸 걸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좋아하는 링크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링크는 뭘까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지식인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링크들은 다 어떤 링크죠? 네이버 폼도 있네요. 자, 요 링크는 어떤 링크들이죠? 우리 대표님들? 네이버 자체 링크죠. 그쵸? 안녕, 꼬마. 우. 자, 요거 무슨 링크죠? 우리 대표님들? 네이버 자체 링크죠. 네이버는 외부 링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 링크를 걸어서 어떻게 하죠? 내 자체 상품을 파는 게 가장 유리하고 누락도 제일 적습니다. 누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품을 올렸는데 노출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네이버 검색 누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검색 누락을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입니다. 뭐라고요? 자체 링크. 여기에는 하나 더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체 링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에서 쓰는 걸 갖다가 다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네이버 톡톡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 톡톡 아시나요?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 거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요 모양 보이세요? 이게 네이버 톡톡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톡톡을 걸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톡톡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대표님들께서 미리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 좀 보이시죠? 네. 여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표님 참고로 무료입니다. 무료. 뭐라고요? 무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료면 뭐까지 먹죠? 양잿물. 네. 네. 자, 이걸로 해갖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위젯이와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쇼핑몰도 연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갖다가 예약, 판매, 상단까지도 우리가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에 있으신 분들이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자,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상품을 등록하고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판매 수단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약간 좀 다르게 바꿨는데 가입하시는 데는 여러분들 사업자가 없으셔도 되고요. 사업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물건을 팔 때는 그 사업자 그리고 통신 판매가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도 됩니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더 유리하겠지만은 없으셔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하죠. 뭐 공부한다던가 누구누구와 같이 내가 물건을 좀 팔고 싶은데 이 상품을 갖다가 좀 더 유입을 많이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내 친구도 링크 걸 수 있고 오픈 채팅방에도 보낼 수가 있고요. 단톡방에서도 공동 구매를 스마트 스토어로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밑에다가 블로그 링크도 걸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툴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수익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내 상품을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저는 어떤 걸 팔고 있을까요, 대표님들? 네? 저 뭐 팔고 있을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채팅창에. 우리 정효진 대표님, 저는 뭘 팔고 있을까요? 블로그에서.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유미경 대표님, 저 뭘 팔고 있을까요? 우리 김정현 대표님, 좀 지식, 어떤 지식? 제가 지식인도 아니고 뭡니까? 블로그 글을 왜 팔아요, 제가? 에? 30분 지났다고 다 잘라고 그래. 온라인 지식? 온라인 어떤 지식? 어떤 강의? 어떤 강의를 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팔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걸 저는 수익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내가 어떤 수공예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스마트스토어에 연동시켜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강의를 팔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는 여러분들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은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3%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쿠팡은 몇 프로일까요? 수수료가. 쿠팡. 물건 팔면 수수료 얼마 나올까요? 맞히신 분한테 제가 소책자 100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쿠팡 수수료 몇 프로일까요? 빨리 검색이라도 해보겠다. 나왔으면. 10% 맞습니다. 10.5%입니다. 다 틀리셨어요? 10.5%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라던가 강의도 우리가 여기에서 스마트 스토어랑 블로그를 연동해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그럼 내가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노하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 포스팅에 꾸준하게 쓰면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 밑에다가 상담 남기는 톡톡도 같이 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재화, 용역, 노하우, 서비스를 갖다가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 그러면 그걸 또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했었어. 나 이런 노하우 알고 있어. 너네들 볼래? 이런 거 갖다가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를 갖다가 스마트스토어와 연동해서 결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스토어로 우리가 그 결제 창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게 이제 많이 좀 어려우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조금 지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우선 조금만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이버 아이디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자, 왼쪽에 뭐가 나오죠? 상품 혹시 관리라고 보이시나요? 상품 관리. 이게 짜증나게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인증번호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 인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요. 성공했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뭐가 나오죠? 상품을 갖다가 등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갖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못 벌었네요. 한 29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상품 관리 보이세요? 상품 관리. 화면 크게 해드릴까요? 자, 여기 상품 관리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고요. 상품 등록이라고 보이시나요? 상품 등록. 자, 이거는 우리가 교육 상품을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을 누르시고요. 상품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크게 나오냐면은 카테고리라고 나옵니다. 카테고리. 검색이 있고 카테고리 선택이 있죠. 자, 그러면 카테고리 선택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생활 편의 서비스로 갈 겁니다. 뭐라고요? 생활 편의 서비스. 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생활 편의 서비스 누르고요.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기계발 취미 레슨. 뭐라고요? 자기계발 취미 레슨. 자, 그다음에 뭐 있죠?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 나오지 않나요? 뭐 취업, 공예, 뷰티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원데이 클래스도 할 수 있습니다. 쿠킹 클래스라던가 이런 것들 수공예 클래스 보이세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이해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클래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결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님들. 네이버는 전 국민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그리고 수수료가 몇 프로라고요? 3.5% 정도 들어갑니다. 쿠팡 몇 프로하고 10.5%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요거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결제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죽 공예 그냥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서비스가. 그럼 예를 들면은 상품명을 정하는 거다. 나는 가죽 공예 클래스를 4주간 할 겁니다. 라고. 4주 가죽 공예 클래스 수강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얘를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상품명 품질 체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별다른 거 없으면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30에서 40만 원, 뭐 20만 원, 뭐 회당 얼마씩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그냥 이거 1회당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고서 40만 원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할인 설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뒤에 건지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있는 재고 수량 있죠? 요거는 100개 정도로 100개 성계정을 채우시고 밑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겠죠. 사진 글 해갖고 그 다음에 상품 주요 정보 누르고 무슨 클래스인지 브랜드는 내 거 대충 뭐 내 이름 적어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산 이런 거 보이시죠? 내가 사는 지역 아무 데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상품 제공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 보시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기타 재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타 재화. 하는 이유는 기타 재화를 누르시게 되면은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팔던 과일을 팔던 강의를 팔던 간에 뭐라고요? 기타 재화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클래스 같은 거 할 때라든가 학원 같은 데 있죠.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은 현금으로 받기 좋아하지만은 주부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은 뭘로 결제하길 좋아하시죠? 카드 결제하길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가 백화점 가갖고서 현금 막 2, 30만 원 들고서 이게 5만 원짜리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무슨 얘기죠?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좋을까요? 카드가 낫죠.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서비스 때문에 어떻죠? 링크만 보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링크만 보내주면은 그분이 구매 합격만 눌러주면은 우리가 언제든 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조사 이름 적고 A사항상에는 내 전화번호 적으신 다음에 배송은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배송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팅을 다 하고 적어준 다음에 저장하기라든가 상품 정보 품질 체크를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브랜드, 제조사, 속속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태그는 우리가 입력을 안 해도 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제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이라든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결제하실 분들은 여기 결제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실까요? 자, 이 부분이 녹화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다른 것도 진행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대표님들? 자, 이 과정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초보 과정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블로그를 좀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좀 모자라신 분들을 갖다가 강의화도 시킬 수가 있고 물건도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안 하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연동한다던가 오픈 채팅방으로 그분한테 보내주는 그런 것들은 생각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쌓일까요? 후기가 쌓이겠죠. 우리 대표님도 물건 살 때 뭐 보고 사죠? 뭐 보고 사냐고요. 대표님 써주라고요. 제발 타이핑으로. 네. 뭐 써주세요. 타이핑으로 좀 제발 좀. 네. 리뷰 후기 맞습니다. 제가 떠들었더니 뒤에서 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열정당이 열정맨. 네. 후기 보고 사죠. 그럼 이 후기를 쌓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마케팅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링크를 보내줬을 때 링크는 클릭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후기가 없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럼 좋은 후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쩔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꾸지 않아도 그 후기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로그 검증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와 노출 빈도를 갖다가 찾으시면 되고 글을 쌓아서 최대한 많이 글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이전에 내 글이 20개 이상 있으면은 노출 테스트 빈도와 함께 크게 수익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CPA 사이트 및 체험단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체험단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클릭을 해서 내 블로그에다 뭘 하면 될까요? 내 블로그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체험단 링크를 갖다가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뭐뭐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자,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하나씩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우리 글은 대충 몇 개 정도 있으면 될까요? 방문자가 뭐 300명짜리도 있고 500명짜리도 있고요. 그 개수가 뭐 50개 이상인 블로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체크를 해서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다양하게 체험단을 할 수가 있고요. 물건 체험단, 방문 체험단, 글 쓰는 체험단 이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 사는 분들이라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이시죠?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예, 블로그 링크가 나오죠? 강남 압구정 카페 체험단 보이시죠? 뭐 5명 할 거고 이벤트 안에 인원 보이시죠? 뭐 3만 원 상당의 제품과 댓글로 발표일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이시죠? 뭐 성함, 블로그 연락처 필수 작성해서 본인 부담, 추가 금액은 7일 이후에 두절이 되면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단 이후에는 6개월간 삭제 금지라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어떤 댓글로 남기면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밀 댓글 보이시나요? 비밀 댓글로 내 주소와 블로그 포스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를 남기면 얘네들이 연락을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은 돈처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체험단 블로그 링크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채팅창에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외에도 체험단은 겁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데나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제품으로 받든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PA 사이트 그때 들으셨죠? 우리 대표님들? CPA 사이트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내가 구급 공무원이라는 포스팅을 썼을 때 구급 공무원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죠? 구급 공무원 이렇게 글 쓴 사람들 나오죠? 얘네들이 블라블라블라 글을 쓴 다음에 사진 글로 이렇게 남길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급 공무원 하려면은 어디로 가라고 나오죠? 맨 밑에 나오는 웹사이트 및 아니면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공무원 애드립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CPA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블로그 포스팅을 써가지고서 DB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전화를 받죠. 그러면 업종과 그 키워드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이트들 그런 방법을 이제 CPA라고 합니다.
CPA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회계사 나옵니다. 회계사. 공인 회계사. 회계사가 아니라 마케팅 쪽으로 보자면은 CPA 마케팅이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CPA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싹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글쓰기 부업 이런 것들 나오죠. 이렇게 글과 사진을 넣어서 마지막에 웹사이트를 넣어가지고서 이제 글을 쓰는 건데 CPA 사이트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DB모아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더스 CPA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회원가입하는 데는 무료고요. 글 쓰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이트들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져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책임져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갖다가 글을 써서 여기 있는 상품들을 갖다가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 홍보.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에어플라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CPA 사이트들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DB 있죠. 뭐 자동차 회사, 주식 DB, 자격증 DB 같은 거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모여서 뭘 하죠? 우리처럼 마케터들이 글 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사이트 같은 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호텔을 갖다가 다 모아준 데가 있으면은 뭐 호텔 무슨 닷컴 같은 데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는 쇼핑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있고 쿠팡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광고주들이 다 모여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광고주들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콜과 영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광고주분들을 갖다가 여기에 모아놓은 사이트고요. 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뭐라 나오죠? 에어플라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이 사이트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랜딩 페이지. 그래서 견적 요청하게 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현대, 뭐 아반떼 이렇게 해서 누르시게 되면은요 스텝으로 넘겨갑니다. 모토리스 장기 렌트를 할 건지 여기 나오죠? 단합형 인수형 60개월 이렇게 하면 지금 개인 사업자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남긴 게 뭐라고요? CPA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DB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DB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블로그 포스팅에 글을 쓰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글들은 우리가 어디서 찾나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에어플라이 및 장기 렌트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이버에서 에어플라이 보이시죠? 그럼 이걸 갖다가 쓴 사람들이 있겠죠. 에어플라이라고. 근데 이 단어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에어플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렌트라고 치면 나오죠. 여기에 있는 포스팅을 갖다가 뷰에서 찾아서 장기 렌트 하고 있는 분들의 글을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카페니까 블로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블로그 앞에다가 뭐 누르라고 했죠? 저희가 따라쓰기 하는 거 뭐였죠? M 좀 엔터. 그럼 어떻게 되죠? 글이 뭐가 되죠? 이렇게 밑으로 자꾸 내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게 모바일 글로 변경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내 블로그를 갖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넣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포스팅을 갖다가 이제 비슷하게 따라 써보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리더스 CPA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의 홍보 링크라고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누르고서 요거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내 블로그 마지막 링크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이 이걸 클릭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DB를 남기겠죠? 그럼 이 글을 남긴 그 비용을 얘네들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는 게 뭐다? 바로 CPA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떻게 해요? 좀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이해는 가는데 해보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회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기본적으로 한 3, 4주 과정 이상은 밟아야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4,000원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DB 한 개당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14,000원. 얘는 얼마죠? 7,000원이라 나와 있죠. 얘는 어떻죠? 10,000원 나와 있죠. 네. 수익화, 그러니까 요게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J 렌터카 우리 대표님 다 아시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못 들어봤다고요? 네, 찾아보시면 돼요. 신동엽이 선전할 겁니다. AJ 렌터카. AJ 렌터카. 렌터카라고 좀 보이시죠? 네, 띡 들어가면은 AJ 렌터카라고 누가 선전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엄청 큰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SK 렌터카는 아시죠? 그런 애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실까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 모든 곳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이런 DB를 갖다가 어떻게든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게 보다 이제 디지털화된 돈 버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아까 스마트 소에서 말씀드린 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험단 및 어떤 제품을 갖고서 우리 써준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광고글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하나를 검색을 해서 그 내용과 비슷하게 쓰고 어떻게 하죠? 그 회사의 특장점을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그 랜딩 페이지를 넣던 DB를 받아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넣던 가게를 한다라고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를 넣던 우리가 나는 오프라인 매장에 꼭 방문을 해야 된다라든가 피부샵이라든가 미용실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할까요? 플레이스라던가 내 명함을 갖다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블로그를 갖다가 수익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수익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용을 해보시고 저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주거나 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들을 이제 최대한 제가 수렴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님들 Q&A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채팅창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요. 네, 네, 질문. 블로그가 지금 3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되게 오래된 블로그여서 비공개라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공개도 이제 검색은 안 되지만 그 노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선은 글을 써보셔야 됩니다. 비공개 블로그는 오래됐기 때문에 글이 노출이 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글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뭐 12자 쓰고 몇 자를 써가지고서 블로그를 갖다가 글을 좀 써보고 이미지도 넣어보고 포스팅을 좀 해보다 보면요. 3일에서 4일 정도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노출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이 노출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다 보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글만 쓰고 로그아웃 하는 거 혹시 많이 하시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글만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이버는 이걸 잡아낼 수 있을까요? 못 잡아낼까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만 해요. 블로그 글 쓰고 광고 쓰고 도망가고 블로그 글 쓰고 광고 쓰고 도망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사들도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뭐 하죠? 네이버에는 무슨 기능이 있죠? 이웃 추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웃도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런 몇 가지 행동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거? 네이버 이웃이 댓글을 달아주면 댓글 달아요, 안 달아요, 여러분들은? 안 달죠. 그리고 뭐만 하죠? 졸라게 글만 쓰죠. 글만 쓰잖아요. 글 쓰다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그쵸? 광고? 광고는 내가 할 거니까 클릭하지 않잖아요. 이 메인 광고 혹시 클릭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대표님들? 메인 광고? 이런 것도 클릭해 본 적 있어요? 오라이비? 이런 거 클릭해 본 적 있어요? 비싸서 우리 안 사잖아. 그쵸? 이런 것도 클릭해 보시고요. 기사도 눌러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애들 거. 그런 자연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글만 써요.
그놈의 욕심. 난 돈 벌고 홍보해야 돼. 우리 사업을 성공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품질에 걸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수백 개의 블로그를 날려봤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은 블로그를 갖다가 잘 운영하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로그가 이미 저품질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다시 살리려면 한 네. 3에서 일주일 정도 글을 좀 글 써주고 꾸준히 이웃도 올리고 추가해 주시고 검색도 해보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저품질이 걸렸다는 내용들을 지금 글을 써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이 안 뜬다고 저품질은 아니라는 오케이? 그러니까 메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쓰자마자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새로 한 거는 이제 글 쓰는 게 아직까지는 샘플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쓰는 글이다 보니까 네. 쓰고 나서 이렇게 바로 삭제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참고로 글 삭제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글은 삭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비공개 처리하는 거. 저희가 이미 많이 해봤습니다. 비공개로도 해보고 삭제도 해봤는데 삭제했던 블로거들이 가장 저품질 걸리기가 쉽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누가 왜 삭제를 할까요? 우리 김정현 대표님 왜 삭제할까요? 글을. 왠지 알고 있는 눈빛으로 저를 왜 글을 삭제할까요? 우리 정효진 대표님, 우리 김연아 대표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건 아니죠. 뭔가 내가 썼는데 오타가 났다거나 광고글인데 노출이 안 됐다거나 상위 노출이 안 돼서 다시 쓰려고 할 때 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난 분들은 없으세요. 광고를 배웠다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네이버에서는 네가 글을 왜 삭제하지? 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아, 너 광고글 쓰다 이렇게 됐구나. 알았어. 너 두고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일 쪽지로 업체에서 블로그 홍보 영점을 직접 찾아서 하는 부분이 나은 건가요? 네, 우선은 우리 곽은미 대표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업체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블로그를 먼저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쪽지는 블로그 글이 10개만 있어도 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글들을 쓰기보다는 내 사업을 영위하거나 내 포스팅을 키우는 게 오히려 더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글을 하나 써준다고 했을 때 5만 원, 1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몇 배의 효과를 봐야지 그 돈을 줄 거예요.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은 봐야지 산발법칙이라고 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그러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그 글 하나 때문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현 대표님 뭐 마이크 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 네이버 그러니까 뭐 그 뭐야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상에 그런 게 다 이제 네이버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네, AI 맞습니다. 시스템에 시스템에 의해서. 의해서 되고요. 걔네가 이제 봇들이 있습니다. 봇. 사람들이 글을 갖다가 체킹해주는 봇들. 이게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글들을 많이 써보고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노출에 대한 빈도를 갖다가 좀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블로그가 저품질이 안 걸린 블로그를 잘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블로그를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언젠간 혜택을 주고 저품질도 생각보다 잘 안 걸리는데 시작하자마자 홍보글 갖다 때려 박으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글이 안 뜨거나 너 뭐야? 또 시작하자마자 링크 이상한 거 달고 홍보글 써? 이러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최대한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2, 30개 정도는 쌓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홍보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보글도 많이 적기보다는 일주일에 1개, 많으면 2개 정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쓰시고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날 겁니다. 어떤 블로그 지수라던가
방문자라던가 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게 나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우리가 글을 쌓아서 내성을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한테 주사를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약간의 먹는 약간의 뭐 약이라던가 그런 걸 조금 해본 다음에 감기약도 반으로 쪼개서 먹는다. 아기용 그런 감기약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항력이 약하니까.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키우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저희가 수익화 시키는데 도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다는 거를 아까 표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아이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아이디 개수도 많이 늘리시고요. 뭐 사모님, 사장님 아이디를 통해서 많이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 정도는 네이버가 좀 잘못돼도 둘째, 세 번째로 키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네. 우리 김연아 대표님, 목소리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나? 네. 마이크 켜고. 네, 우리 사장님, 뭐 하세요? 우리 곽은미 대표님 답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선호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